여기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키리시마. 귀관들의 배는 현재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무단 침입했다. 즉시 기술을 돌려라. 반복한다. 당장 꺼져라. 만약 1마일이라도 더 접근하면 자위대법에 의거하여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격침시키겠다. 2025년 6월 15일 새벽 4시 제주도 남단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제7광구 해역에서 들려온 그 무전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엄을 짓밟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화면 속 흔들리는 카메라 앵글 너머로 우리 해경의 5,000톤급 경비함 이청호함을 향해 거대한 주포를 겨누고 있는 일본의 이지스함, 키리시마함의 위압적인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치 제 집 안방이냥 쇠말뚝을 박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자원 탐사선 카이타쿠 마루호의 모습이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부장 민광훈 소장입니다. 흰 제복을 입고 35년. 제가 거친 파도와 싸우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누빈 시간입니다. 제 얼굴에는 훈장보다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제 귀는 파도 소리보다 소나의 기계음에 더 익숙합니다. 저는 늘 빛이 닿지 않는 깊은 심해의 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해군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었던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과 그 치욕을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압도적인 공포로 되갚아주었던 날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시간을 다시 사건 당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용산 국방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키리시마함의 도발 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협정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최첨단 탐사선을 7광구 한복판에 밀어 넣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라는 핑계를 댔지만 그것은 명백한 알박기였습니다. 우리 해경 함정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9,0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을 호위함으로 붙였습니다. 고작 3단봉을 든 경찰 앞에 기관총을 든 조폭이 나타난 격이었습니다. 현장의 이청호함 함장님은 입술이 터지도록 무전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경 5,002함. 귀측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당장 탐사 행위를 중단하고 물러나라.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살이었습니다. 키리시마함의 함교 꼭대기에 달린 스티어 사격 통제 레이더가 번쩍이며 우리 해경함을 정조준했습니다. 삐삐삐삐. 경비함 내부에 라곤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기어라. 너희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용산 지하 벙커 상황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위성으로 전송되는 그 치욕스러운 광경을 보며 젊은 작전 장교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라인은 불이 났지만 일본 정부는 정당한 영의 수호 활동이라며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미국조차 한일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며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상황. 힘이 없으면 내 앞마당도 남의 땅이 된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국방부 장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냉철한 이성으로 돌부처라 불리던 장관님의 얼굴은 그날 마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보고서를 거칠게 밀어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재독. 일본 놈들이 지금 우리 해경머리에 총을 겨눴어. 우리 땅 7광구에 제멋대로 깃발을 꽂겠다고 설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유감 성명서 발표인가? 대한민국 국군이 언제부터 남의 눈치나 보는 허수아비가 됐나? 침묵.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해군 함대를 보내면 전면전입니다. 일본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흥분해서 먼저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것. 그걸 빌미로 자위대 전체를 몰고 와서 7광구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장관님, 함대 파견은 너무 위험합니다. 확전되면 경제적 타격도 크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경제, 파장. 그럼 저기서 우리 해경이 격침당하고 7광구를 뺏기면 그건 경제적 타격이 없나? 책임은 내가 진다. 옷을 벗든 군사 재판을 받든 내가 다 감당한단 말이다.
장관님의 고성이 벙커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민광훈 소장, 자네는 바다를 알지. 정치인 아니지. 방법만 말해. 우리 바다 놈들에게 단 한 평도 내주지 않고 저 오만한 놈들의 콧대를 아주 박살을 내버릴 방법 말이야. 있나 없나. 숨막히는 정적.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작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진해 기지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비대칭 전력. 수면 위가 시끄럽다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물밑에서 승부를 보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방법 있습니다, 장관님. 작전명 심해의 소유권. 해군 함대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유령을 보내겠습니다. 놈들이 자신들의 발밑에 지옥이 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사냥꾼을 투입하겠습니다. 장관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유령이라니 설마. 네.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이 녀석의 뱃속에 단순한 어뢰가 아니라 놈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해기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요. 장관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더니 단호하게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승인한다. 지금 즉시 작전 개시해. 들키지 마. 놈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까지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걸 귀신도 몰라야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필승. 그로부터 3시간 후 어둠이 짙게 깔린 진해 군항의 비밀 도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쉬익. 거대한 밸브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진해 잠수함 사령부 제3도크의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수면 위로 검은색 흡음 타일로 온몸을 감싼 거대한 괴물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묵직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우리는 독일에서 사온 1,200톤급 작은 잠수함으로 비좁은 공간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다릅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기술로 건조한 대한민국이 품은 가장 치명적인 독침입니다. 길이 83.5m, 폭 9.6m. 그 육중한 덩어리 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을 켜지 않고도 수주간 자망할 수 있는 능력. 소음은 없습니다. 바다의 배경소음보다 조용한 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승조원 50명이 도열한 갑판 위. 최연수 함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총원주목. 오늘 작전은 훈련이 아니다. 일본 놈들은 지금 우리 영해 7광구의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놈들의 목덜미에 칼을 겨눌 것이다. 단 발각되는 순간 작전은 실패다. 우리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나? 필승.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승조원들의 복창 소리는 짧고 굵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실전으로 번진다면 깊은 바닷속에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잠수함 승조원에게 관은 따로 필요 없으니까요. 타고 있는 배가 곧 수위이자 관이 되는 법입니다. 쾅. 육중한 해치가 닫히고 도산 안창호함은 예인선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미끄러지듯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엔진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는 소리뿐. 일본의 이지스함 소나가 아무리 예민하다 한들 돌고래보다 조용한 이 녀석을 찾을 순 없을 겁니다. 도산함이 제주 남방 해역으로 진입하자 심해의 압력이 선체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심도 150m, 수온 14도, 염분 농도 정상. 조타실의 붉은 조명 아래 음탐사들은 헤드폰을 꽉 눌러끼고 눈을 감은 채 바다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래의 울음소리, 조류가 흐르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기계음. 함장님, 접촉물 식별, 방위 1사명, 거리 40마일, 스크류 소음 패턴 분석, 가스터빈 엔진음입니다. 주파수 대역 일치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콩고급 이지스함 키리시마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놈들이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겠죠. 강력한 스파이 1D 레이더로 하늘의 갈매기까지 감시하면서요. 하지만 놈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자신들이 딛고 있는 그 물 밑바닥,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 대한민국 해군의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사실을 최연수 함장이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침묵 모드로 전환한다. 함내 대화 금지. 뛰거나 식판 부딪히는 소리도 내지 마라. 놈들의 음영구역으로 파고든다. 함장의 명령에 따라 함내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 도산 안창호함은 바다의 수온 약층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이 경계면은 음파를 굴절시켜 수상함의 소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천연의 방패막입니다. 그리고 도산함의 어뢰실. 그곳에는 일반적인 중어뢰 말고도 이번 작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극비리에 공수해 온 특별한 녀석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매끈한 유선형의 몸체, 티타늄으로 둘러싸인 은색 피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수중 무인 드론, 코드네임 해귀팩, 놈들의 배 밑바닥에 딱 달라붙어 지옥을 선사할 녀석들이었습니다. 무장관, 해귀 상태는 해귀 1호기부터 10호기 시스템 정상. 배터리 충전 완료. 출격 대기 중입니다. 좋아. 놈들이 우리 해경에게 레이더를 쐈다고 했나? 우린 그 대가로 놈들의 스크류를 씹어먹어주지.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30마일, 20마일, 10마일. 이제 곧 일본 함대의 대잠 경계망, 소위 죽음의 그물이라 불리는 1차 저지선에 도달합니다. 하늘에는 대잠 헬기가 날아다니고 바닷속에는 놈들이 뿌려놓은 소나 부표가 빽빽할 겁니다. 과연 우리의 유령은 그 촘촘한 그물을 찢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용산 벙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제 손에도 땀이 흥건했습니다. 최대령, 부탁하네. 놈들에게 보여줘. 대한민국의 바다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 곳인지. 이제 사냥이 시작됩니다. 핑, 핑. 차가운 강철벽 너머로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우리 배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바로 적 함정이 쏘아대는 액티브 소나의 음파 탐지음이었습니다. 거리 8,000야드. 방위 090. 키리시마함 액티브 핑 발신 중.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탐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던 잠수함은 물속을 자유롭게 누비는 고래 같았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속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귀 소리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놈들은 대놓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마치 숨바꼭질하는 술래가 장롱문을 하나씩 열어젖히는 것과 같은 공포. 이것이 바로 대잠전의 실체입니다. 용산 벙커에서 지켜보던 저 역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일본 놈들 작정했습니다. 단순히 배 한 척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위성 화면에는 키리시마함의 후방 갑판에서 대잠 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저 녀석은 잠수함 잡는 바다의 독수리입니다. 이 녀석의 배 밑에는 우리를 잡을 그물이 한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함장님, 대잠 헬기 접근 중. 놈들이 뭔가를 뿌립니다. 후두둑, 후두둑. 소나 스피커를 통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하늘에서 소나 부표를 투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무려 20발. 도산 안창호함의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놈들은 촘촘하게 청음기 지뢰밭을 깔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크류를 한 번이라도 돌리면 저 부표들이 그 소리를 듣고 위치를 키리시마함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겁니다. 그럼 곧이어 날아오는 건 배를 두 동강 낼 청상어 어뢰겠죠. 완벽한 포위. 도간의 든쥐. 도산함 내부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승조원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최연수 함장이 입술을 깨물며 작전 지도를 노려보았습니다. 앞에는 소나 부표밭, 뒤에는 쫓아오는 구축함, 하늘엔 헬기.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옆으로는 없었습니다. 조타장. 현재 수심? 심도 150m입니다. 수온 약층 깊이는 심도 200m 지점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온 차이 5도 이상 확인됩니다. 최 함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닷물은 깊이에 따라 온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경계면, 즉 수온 약층에서는 소리가 굴절되어 튕겨 나갑니다. 마치 거울에 빛이 반사되듯 소나 음파가 이막을 뚫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겁니다.
유일한 살길. 자연이 만들어준 투명 망토. 전원 충격 대비. 급속 자망한다. 목표 심도 250m. 수온약층 밑으로 숨는다. 250m요? 함장님 거긴. 조타장이 망설였습니다. 7광구 해역의 평균 수심을 고려할 때 250m는 바닥에 거의 닿을락 말락한 위험한 깊이였습니다. 자칫하면 해저 안반에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 죽고 싶나. 놈들의 밥이 되느니 바닥을 긁는 게 낫다. 실시. 필승. 급속 자망. 자망타 20도 다운. 쿵. 도산 안창호함이 거대한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선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찌지직. 쾅. 엄청난 수압에 강철 선체가 수축되며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 승조원들은 손잡이를 꽉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강철 깡통이 터지지 않기를. 제발 놈들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그때였습니다. 끼잉. 머리 위에서 끔찍한 고주파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대잠 헬기가 바다에 디핑 소나를 담근 겁니다. 줄에 매달린 청음기가 우리 머리통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거리 500야드. 놈들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잡힙니다. 탐사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함장님, 라공경보. 놈들이 어뢰 발사관을 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 벙커 모니터에도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장관님이 주먹을 꽉 쥐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민소장, 저러다 당해. 뭐라도 해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직 저 깊은 바닷속 최함장의 판단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다 위에서는 1초가 1초지만 저 밑에서는 1초가 영겁의 시간입니다. 최함장이 나지막이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김한기 사출 준비. 네. 김한기요? 지금 쏘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아니, 쏘고 도망가는 게 아니다. 놈들을 속인다. 자항식 김한기 3번 발사관 장전. 설정 심도 100m. 소음 패턴은 고장난 잠수함으로 세팅해. 고장난 잠수함? 승조원들이 의아해하는 찰나 최함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놈들은 지금 흥분해 있어. 먹잇감이 바로 밑에 있다고 믿고 있지. 그때 먹잇감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오른다면 놈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릴까? 슉! 도산함의 옆구리에서 작은 어뢰 모양의 기만기가 튀어나갔습니다. 녀석은 설정된 대로 요란한 기계 소음을 내며 마치 고장나서 통제를 잃은 잠수함처럼 수면 위를 향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당탕, 캉, 캉. 일부러 만들어낸 가짜 소음이 바닷속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지던 헬기의 디핑소나 음파가 그리고 키리시마함의 탐지 방향이 일제히 그 가짜 미끼를 향해 획 돌아간 겁니다. 놈들은 낚였습니다. 자신들의 소나에 잡힌 그 시끄러운 녀석이 진짜 도산함이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지금이다. 엔진 정지. 관성으로 미끄러져. 수온약층 아래 안반지대로부터. 최함장의 명령과 함께 도산함은 숨을 멈추고 차가운 심해의 바닥, 그 어둠 속으로 스르륵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쾅! 수면 근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김한기를 향해 경어뢰를 쏘아버린 겁니다. 물기둥이 솟구치고 바다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냥꾼은 그 폭발음 뒤에 숨어 놈들의 배 밑바닥을 향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어금니를 갈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놈들이 속았습니다. 조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최함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심하지 마라. 이제 놈들은 자기들이 우릴 잡았다고 착각하고 방심할 거다. 그 방심이 놈들의 재산날을 만들 거다. 최함장이 무장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해기들을 깨워. 놈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놈들의 스크류에 쇠사슬을 감아주러 간다. 콱! 쿵! 수면 위에서 터진 폭발음이 두꺼운 바닷물을 타고 내려와 심해 250m 바닥에 납작 엎드린 도산 안창호함의 선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수고했다. 이제 놈들은 속았다고 속삭이는 신호 같았습니다. 타격음 확인. 폭발 심도 50m. 김한기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탐사의 보고에 함교의 승조원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저게 김한기가 아니라 우리 배였다면?
지금쯤 우리는 찌그러진 강철관 속에서 압력에 짓눌려 핏물을 토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놈들은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다시 칼을 들고 일어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총알이 빗발칠 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겼다고 확신하고 총을 내려놓는 그 순간입니다. 방심. 그것이야말로 전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적이자 반대로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빈틈입니다. 지금 일본의 이지스함 키리시마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위성 감청 부대에서 놈들의 교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내왔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일본 함장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키리시마. 본국에 타전하라. 불법 침입한 한국 잠수함 한 척을 격침했다. 놈들은 감히 대일본 제국 해군에게 덤빈 대가를 치른 것이다. 하하. 오키나와 기지로 귀환하면 사케나 한잔하지. 미친놈들. 격침? 아직 우리 장병들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는데 제멋대로 우리를 수장시키고 축배를 들다니요. 용산 벙커의 참모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더 웃어라. 더 크게 떠들어라. 내 놈들의 그 웃음소리가 엔진 소음을 가려주는 완벽한 소음 차폐막이 될 테니까. 도사남의 최연수 함장이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쇳소리가 섞인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놈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답례를 보낼 차례다. 무장관 핵이 사출 준비. 고스트 프로토콜 가동. 고스트 프로토콜 가동. 1번부터 20번 사출관 개방. 쉬익. 쉬익. 도사남의 측면에 있는 특수 사출관이 열리고 은색의 작은 물체들이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길이 1.5m. 무게 80kg. 마치 상어 새끼처럼 매끈하게 빠진 유선형 몸체. 이것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5년간 극비리에 개발한 수중 자율 공격 드론 해기입니다. 이 녀석들은 일반 어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추진기가 없습니다. 대신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생긴 생체 모방핀을 이용해 물살을 탑니다. 모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스크류가 물을 가르는 소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인 척, 해류인 척 위장하여 목표물에 접근합니다. 게다가 녀석들의 두뇌에는 서로 통신하며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군집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피라니아 떼처럼 말이죠. 스스스스. 20기의 해기들이 대열을 갖추고 수면 위를 향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우리를 비웃고 있는 저 거만한 강철 덩어리 키리시마함. 상승속도 30노트. 소나 탐지 불가. 놈들의 최신형 소나조차 이 작은 녀석들을 돌고래 떼나 참치 떼로 인식하고 걸러버릴 겁니다. 그게 놈들의 패착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놈들의 오만함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니까요. 키리시마함의 전투정보실. 조금 전까지 긴박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승조원들은 승리의 여운에 취해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소나 담당관은 헤드폰을 목에 걸친 채 동료와 잡담을 나누고 있었죠. 한국 놈들 별거 아니네. 디젤 잠수함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러게 말이야. 물고기 밥이나 됐겠지. 그때였습니다. 툭, 투둑. 배의 밑바닥 선저 부근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강철 선체에 부딪히는 둔탁한 느낌. 소나 담당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헤드폰을 썼습니다. 뭐야? 부유물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다에는 쓰레기도 많고 죽은 고래 사체도 떠다니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캉, 캉, 찍. 이번엔 배 뒷부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쇠망치로 배 밑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금속 마찰음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담당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물고기가 아닙니다. 부유물도 아닙니다. 규칙적입니다. 의도를 가진 소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소리의 진원지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함장님, 이상 소음 감지. 선저 3구역, 5구역, 그리고 스크류 축 부근입니다. 뭐라고? 소음이라니? 한국 잠수함은 격침됐잖아. 함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소나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배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붙어서 긁고 있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끼기기기. 쾅. 그 순간 배 전체가 웅웅거릴 정도의 큰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부딪힌 게 아닙니다. 도산함에서 쏘아올린 해기들이 키리시마함의 배 밑바닥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방향타와 스크류 회전축 틈새에 자신들의 몸체를 박아넣고 강력한 자석으로 달라붙은 겁니다. 이것은 강철의 거머리 전술입니다. 폭파? 아닙니다. 지금 폭파하면 전쟁입니다. 우리는 놈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놈들이 가장 자랑하는 그 잘난 기동력을 거세해버릴 겁니다. 해기들은 스크류가 돌아가는 틈새에 끼어들어 회전축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리거나 놈들의 소나 돔 바로 옆에 달라붙어 시끄러운 고주파 소음을 내질러 귀를 먹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좌현 스크류 회전수 저하. 엔진 과부하 경고. 방향타 응답 없음. 타가 잠겼습니다. 우현소나 잡음 심함.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귀가 먹통입니다. 키리시마함의 함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승리의 축배를 들던 곳이 이제는 알 수 없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레이더에도 소나에도 잡히지 않는데 내 배의 밑바닥을 갉아먹고 있는 정체불명의 괴물들. 도대체 뭐야? 잠수부가 올라온 건가? 경비병. 갑판으로 나가서 바다를 확인해. 함장이 꽥꽥거렸지만 칠흑 같은 밤바다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놈들은 모릅니다. 지금 자신들의 배 밑에 대한민국이 만든 20마리의 강철 상어가 딱 달라붙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다리를 부러뜨리겠어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요. 용산 벙커에서 이 상황을 도청하던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됐다. 낚았다. 놈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이제 놈들은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최연수 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단계 거머리 작전 성공. 놈들의 기동 불능 확인.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한다. 도산 안창호함 부상 준비. 놈들의 코앞으로 솟구쳐 올라가서 놈들이 누구 건드렸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전원 부상 준비. 밸러스트 탱크 배수. 쿠쿠쿠쿠. 심해 250m 아래. 잠자던 거대한 고래가 드디어 포효하며 수면 위로 솟구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 놈들 기저귀 찰 시간도 부족할 겁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윙, 윙. 키리시마함의 함교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붉은색 비상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경보음이 승조원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 1조 원짜리 레이더, 다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움직이지 않는데 눈이 좋으면 뭐합니까? 다리가 잘린 장수에 불과한 것을. 기관실 응답해. 스크류 왜 안 돌아가? 엔진 출력은 정상이라며. 그게 축이 물리적으로 잠겼습니다. 무언가 아주 단단한 금속 물체가 기어 사이에 끼어버린 것 같습니다. 잠수부를 내려보내. 당장 확인해. 안 됩니다. 현재 유속이 너무 빠르고 배 밑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으악. 저게 뭐야? 함교의 견시병이 비명을 지르며 좌현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키리시마함의 좌현 500야드 지점. 검푸른 바다가 마치 끓는 물처럼 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거품이 반경 수십 미터로 퍼져나가더니 곧이어 바다 전체가 뒤집히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쿠앙!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장막을 찍고 검고 거대한 강철의 산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고래? 아닙니다. 그것은 매끄러운 유선형의 사령탑에 선명한 태극기가 박혀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 무기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긴급 부상. 잠수함이 밸러스트 탱크의 물을 고압 공기로 순식간에 불어내며 수면 위로 점프하듯 튀어오르는 기동. 통상적으로는 비상시에나 쓰는 기술이지만 전장에서는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는 포위됐다라는 가장 압도적인 무력 시위이자 등장이었습니다. 키리시마함의 함장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자신들이 격침했다고 믿었던 물고기 밥이 되었을 거라 비웃었던 그 한국 잠수함이 멀쩡한 모습으로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튀어올랐으니까요. 9,000톤급 이지스함 옆에 떠오른 3,000톤급 잠수함. 체급 차이는 3배였지만 그 순간 뿜어내는 살기와 압박감은 도산 안창호함이 키리시마함을 집어삼킬 듯 거대해 보였습니다.
용산 벙커에서 위성으로 그 장면을 보던 저는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그렇지. 바로 저거다. 놈들의 턱 밑에 칼을 들이밀었어. 도사남의 최연수 함장은 부상하자마자 함교탑의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도산 안창호함에 등 갑판 뒤쪽에 있는 6개의 거대한 강철 덮개가 순차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직 발사관. 그 안에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인 현무가 놈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교의 레이더 담당관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VLS 개방. 미사일 발사구입니다. 조준하고 있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미사일을 쏘겠다고? 그럼 같이 죽자는 거잖아. 일본 함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거리에서 쏘면 요격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키리시마함은 반으로 쪼개져 수장되는 겁니다. 물론 도사남도 폭발에 휘말릴 수 있는 동기어진의 거리. 하지만 극강에서 이미 승부는 갈렸습니다. 목숨 걸고 덤비는 놈과 밥그릇 챙기러 온 놈의 눈빛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도사남의 스피커가 켜지고 최연수 함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바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통역도 필요 없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도산 안창호함이다.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눈을 뜨고 아래를 봐라. 키리시마함의 승조원들이 홀린 듯 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탐조등 불빛 아래 드러난 바다. 그곳에는 도산함에서 사출되었던 은색의 핵이 20마리가 임무를 마치고 수면으로 올라와 키리시마함을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포위한 상어떼처럼 놈들의 배 밑바닥을 아작내고 올라온 그 작은 기계들이 푸른색 LED 안광을 번뜩이며 일본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히, 저게 뭐야? 괴물이야. 일본 수병 하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최첨단 이지스함이 고작 저 작은 드론들에게 다리가 묶여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고철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앞에는 핵무기급 위력을 가진 SLBM을 장전한 한국의 잠수함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공포. 최 함장의 마지막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너희의 탄은 부서졌고 소나는 먹통이다. 멍청한 짓 하지 마라. 그냥 항복해라. 저는 모니터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봤냐? 이게 대한민국 해군이다. 덩치만 믿고 까불지 마라. 물면 놓지 않는다. 키리시마함의 함교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열려있는 도사남의 미사일 발사관만 바라볼 뿐. 압도적인 침묵. 칠광구의 주인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무거운 정적.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쳐다볼 수 없는 상황. 9,000 톤급 거함 키리시마함의 함교는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눈앞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서 시퍼런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도산 안창호함의 수직 발사관 6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탄도 미사일 현무가 금방이라도 화염을 뿜으며 솟구칠 것만 같은 공포가 그들의 목덜미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장은 식은땀으로 젖은 모자를 벗어구기며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사무라이 정신? 그런 건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제발 저 한국 잠수함이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기만을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치직, 치지직. 그때 도사남의 최연수 함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또렷하고 서늘한 한국어였습니다. 통역병이 필요 없을 만큼 그 기세만으로도 뜻이 전달되는 호령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귀관들의 무례함은 이미 선을 넘었다. 지금 즉시 엔진을 끄고 이 해역을 이탈하라. 만약 1분이라도 더 지체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귀관들의 배는 칠광구의 인공어초가 될 것이다. 인공어초. 고기 아파트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 키리시마함의 전투정보실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함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함장님, 소나가 먹통입니다. 배 밑바닥에 붙은 저 기계 거머리들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방향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교전은 불가능합니다. 젠장, 젠장. 한국놈들이 감히. 함장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지만 화면 속 도산 안창호함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쏠 테면 쏴봐라. 우린 너희를 수장시킬 준비가 끝났다는 무언의 시위였으니까요. 그때 배 밑바닥을 포위하고 있던 20마리의 해기들이 일제히 수면 위로 튀어올라 텀블링하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놈들에게 우리는 언제든 너희 배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 조롱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그 기괴하고도 위협적인 광경에 갑판에 나와 있던 일본 수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선실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일본 함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패배였습니다. 그것도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당한 군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굴욕적인 패배. 치직. 여기는 키리시마. 알았다. 우리는 물러가겠다. 사격 통제 장치를 끄겠다. 난 현재 조타 장치 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어렵다. 시간을 달라. 변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의해 배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애써 기체에 결함인 척 둘러대는 꼴이라니. 최연수 함장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 스크류가 왜 멈췄는지 우리도 알고 너희도 안다. 왼쪽 스크류만 돌려서 비상조타로 선회해라. 그 잘난 시추선 카이타쿠 마루도 데리고 꺼져라. 쓰레기를 두고 가면 우리가 청소해버리겠다. 용산 벙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국방부 장관님이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셨습니다. 아, 해냈군. 최대령, 저 독한 사람. 아주 놈들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어. 화면 속 상황은 가관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칠광구를 침범했던 키리시마함은 마치 다리가 부러진 늑대처럼 비틀거리며 기술을 돌렸습니다. 방향타가 고장난 탓에 좌우 엔진의 출력을 다르게 조절하며 억지로 방향을 트느라 배가 기웃덩거리며 볼품없이 원을 그렸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일본의 시추선 카이타쿠 마루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하니 있다가 도사남이 뱃머리를 획 돌려 자신들을 겨누자 기겁을 하며 키리시마함 꽁무니를 쫓아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주랭랑이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적함 키리시마 그리고 시추선. 방위 180으로 변침. 남쪽으로 퇴각합니다. 속도 5노트. 도망갑니다. 벙커 안에 작전 장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봤나? 저게 우리 잠수함이다. 쪽발이 놈들 꼴 좋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드리는 장교들 사이로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도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저 승리를 위해 차가운 바닷속 좁은 깡통 안에서 숨죽여야 했던 내 후배들, 수압을 견디며 놈들의 밑바닥까지 기어들어가야 했던 그 공포와 외로움, 그것을 알기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도망가는 일본 함대의 뒤로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칠광구의 바다 위, 도산 안창호함의 함교 탑에 걸린 태극기가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바다의 주인은 나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최연수 함장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수신. 여기는 도산. 불청객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청소 끝. 현재 칠광구 해역. 특이사항 없음. 이상. 그 무뚝뚝한 보고가 그 어떤 시인의 시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장관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도사남. 귀관들이 조국을 지켰다. 해기들은 전량 회수했습니다. 녀석들도 밥값을 했습니다.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아침밥은 진해 가서 먹겠습니다. 그래. 돌아와라. 최고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겠다. 통신이 끊어지고 벙커의 대형 스크린에는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귀환하는 도산 안창호함의 웅장한 뒷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멀어지는 일본 함정들은 이제 점처럼 작아져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늘 놈들이 겪은 공포는 뼈에 새겨졌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다가와 목덜미를 무는 대한민국의 유령들. 다시는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정보참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장관님, 중국입니다. 중국 북해함대 소속 정찰기가 방금 이 해역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뭐? 중국? 네. 놈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늑대를 쫓아내니 호랑이가 엿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늑대든 호랑이든 이 바다에 들어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테니까요. 우리에겐 도산 안창호함 그리고 수백의 해기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요. 칙, 여기는 키리시마. 본부 응답하라. 좋다 불능. 회항한다. 일본 최신의 이지스함 키리시마의 함교는 초상집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 해경을 쫓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함장은 지금 구겨진 제복 모자를 바닥에 던진 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사무라이 정신? 배 밑바닥에 달라붙은 우리 해기들이 긁어대는 끔찍한 금속음 앞에서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정보참모가 가져온 감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 함장은 본국 사령부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키리시마, 왜 돌아오나? 한국 잠수함 한 척에 쫄아서 도망치는 건가? 사령관님, 놈들은 괴물입니다. 소나에 잡히지도 않는 수십 개의 기뢰가 배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닙니다. 학살당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비명에 가까운 변명. 그것을 듣고 있던 용산 벙커의 장교들 사이에서 짧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북서쪽 하늘로 돌렸습니다. 일본이 꽁무니를 빼는 그 시각, 더 교활한 놈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윙, 중국 인민해방군 북해함대 소속 전자전기 윈9. 녀석들은 7광구 상공을 선회하며 키리시마함이 무력화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중국 해군 사령부로 전송되는 순간 대륙의 장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분석관, 중국군 통신망 감청 내용입니다. 정보관이 건넨 태블릿에는 다급한 중국어 음성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긴급보고, 한국군 잠수함 전력이 예상치를 초과함. 일본 이지스 시스템이 마비됨. 한국이 비대칭 무인 무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됨. 뭐라? 한국 놈들이 그런 기술이 있다고? 당장 항모 전단 출격 대기시켜. 서해 경계를 강화해. 보십시오. 일본을 꺾으니 이제 중국이 겁을 먹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으르렁거리던 맹수들이 우리가 품속에 독사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꼬리를 말고 경계 태세에 들어간 겁니다. 오후 3시, 진해 군항, 승리한 영웅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함의 입항식은 조용했습니다. 꽃목걸이도 팡파르도 없었습니다. 최연수 함장과 승조원들은 헬쑥해진 얼굴로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며칠간 햇빛 한 줌 못 보고 수압과 싸우며 적의 턱 밑까지 다녀온 사람들. 그들의 눈은 퀭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필승, 작전 복귀 신고합니다. 장관님은 말없이 최 함장의 어깨를 꽉 쥐어주셨습니다. 고생했다. 자네들이 7광구를 지켰어. 아닙니다. 놈들이 너무 약했습니다. 겁쟁이들처럼 도망치더군요. 최 함장의 무뚝뚝한 대답 뒤로 정비병들이 도산함의 어뢰실에서 해기들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비관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해기 7호기. 놈들의 스크류에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앞부분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이 상태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다니. 기계지만 독종입니다, 독종. 찌그러진 깡통처럼 변해버린 7호기. 하지만 그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본은 쫓아냈다. 하지만 저 위 윈9 정찰기가 보내온 신호를 받은 중국 놈들은 가만히 있을까? 승리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여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더 큰 폭풍의 냄새였습니다. 저녁 9시, 국방부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차들,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민들. 오늘 새벽 7광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전쟁의 문턱을 밟고 돌아왔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군인의 임무란 국민들이 전쟁을 모르고 살게 하는 것이니까요. 똑똑. 정보참모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1급 비밀 도장이 찍힌 붉은색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장님, 도산 안창호함이 수집한 음향 정보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 일본 놈들이 다시 오기라도 했나? 아닙니다. 해기들이 일본 함정에 달라붙어 있을 때 심해 바닥에서 또 다른 소음을 포착했습니다.
참모가 내민 그래프, 규칙적인 기계음. 하지만 일본의 가스터빈 소음도 우리 잠수함의 소음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묵직하고 아주 낮게 깔리는 저주파. 이건 원자력 잠수함이잖아.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7광구에는 우리와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는 그 순간 그보다 더 깊은 심해의 골짜기, 어둠 속에 숨어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제3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소음 패턴 대조 결과 중국 북해함대 소속 94명 상급 핵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7광구 바닥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에게 밀렸다면 저놈들이 어부지리로 치고 올라왔을 겁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일본을 쫓아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늑대를 쫓아내니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놈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까지 동원해 서해와 남해를 완전히 포위하려 들고 있습니다. 지잉. 책상 위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대통령. 수화기를 들자 대통령님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도. 보고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서해 쪽의 놈들의 항모 전단이 집결하고 있다더군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놈들이 7광구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텐가? 우리에겐 핵잠수함이 없지 않은가? 저는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증명했습니다. 덩치 큰 놈을 잡는 건 덩치가 아니라 도끼라는 것을요. 대통령님, 작전명 심해의 소유권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2작전을 승인해 주십시오. 제2작전? 예, 서해로 가겠습니다. 놈들이 우리의 시선이 남쪽 7광구에 쏠린 틈을 타 빈집이나 다름없는 서해를 찌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모를 겁니다. 그 빈집에 더 무서운 덫이 깔려 있다는 것을요. 덫이라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의 개량형을 준비해 뒀습니다. 놈들이 서해를 넘보는 순간 대륙의 자존심을 서해 바닥에 처박아 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 후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승인한다. 보여줘라. 대한민국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수화기가 닫히는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 소리처럼 적막한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쪽과 남쪽을 막아내니 이제 서쪽 바다인 서해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놈들의 항공모함이 밀고 들어오고 심해에는 핵잠수함이 웅크리고 있는 그 좁고 탁한 바다에 7광구보다 더 치열하고 더 거친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은 그리고 저 민광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남의 집 담장을 넘보는 자들에게는 가장 처절하고 확실한 공포를 선물해 줄 테니까요.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는 자 반드시 심해의 유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